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오늘의 증시. 오늘은 아주 특집을 좀 스페셜하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 타이틀을 보셨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총선이 끝났죠. 여당의 압승으로 새로운 또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든 그 흐름들이 이제는 중앙으로 또 집중이 되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결과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금융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올랐네 떨어졌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품격이 굉장히 수치상으로 올라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제 그 CDS 프리미엄을 자주 이야기 드리는데요.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그 보험료죠. 이 보험료가 우리나라는 낮아졌어요. 일본의 그 보험료보다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지금 엉망이죠, 사실은.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보다도 우리의 국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정책의 발효성과 효용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제 금융시장에 그것을 투영하기 위해서 아주 특집을 마련했으니까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가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판교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가 오늘은 같이 갑니다. 어서 들어주십시오. 분당센터군요. 분당센터. 네. 자, 첫 번째 이슈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영민 매니저가 정해온 여당 총선 공약 탑3 내용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무료 와이파이 구축,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 조기 퇴근제,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지원, 제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정경민 차장은 또 공약 탑3로 어떻게 정해 오셨을까요? 네, 평화 안보 문제를 첫 번째 키워드로 주셨고,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주셨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김영민 매니저가 정해온 정책 공약과 그와 연관성 있는 탑3 와이파이. 네. 와이파이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이제 이미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당 1호 공약이라는 또 약간의 상징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총선이 이제 진행이 되기 전부터 반향이 좀 있었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벌써 이제 5G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와이파이 구축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난주에 우리 5G 종목들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좀 있었잖아요. 2020년에 총 이제 57,000여 개소 정도 새로운 이제 와이파이 구축을 좀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투입되는 자금이 한 5천억이 좀 넘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막대한 자금들이 이제 좀 투입되는 것과 함께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빠른 시점 안에 이제 좀 현실화될 거냐. 전국을 달리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 안에 이제 무료 이제 공공 와이파이를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는 게 일단 정부 여당의 이제 공약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선 인터넷 요즘에 이제 원격 교육을 하고 있고 화상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IT와 관련된 이제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학교들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공공시설,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은 사실 이제 정부 주도로 하지 않는다면은 기업들이 사실 여기서 이제 큰 이익을 내기는 좀 힘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주도로 해서 이제 국민들의 세금을 이제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초중고에 이제 무선 인터넷을 또 까는 거, 그 다음에 터미널이라든지 문화, 체육시설 이런 공공시설에 거의 복지와 관련된 이제 이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투자들을 이제 많이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좀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IT 위상을 전 세계에 좀 떨쳤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깔려있는 이런 IT 인프라가 아니었다면 진단 키트 이제 보급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확진자들의 어떤 동선을 추적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확진자들 이제 자가격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왔을 때 5G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투자를 가장 먼저 좀 진행을 했던 나라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투자 하반기 때 조금 지연됐었던 투자가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상당히 좀
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좀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5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나고 기업들의 경영 활동 역시도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는 수순으로 이제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이 맞물리면서 가장 또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이 또 5G 그리고 이 와이파이 공공인재 통신과 관련된 분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10기가 인터넷이라든지 와이파이 보급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정부에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은 분명히 수혜를 입는 업종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와이파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실 무료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인터넷을 좀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사실 이제 뭐 어디 가면 이게 뭐 접속하는 비밀번호 키워드를 넣으라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그냥 움직일 때마다 자동으로 전환되는 형태가 되겠죠. 네. 5만 3천여 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전국에 뭐 오지 상간오지? 네. 예, 들어가도 잡히나요? 정임진 차장님? 뭐 그런 것들을 와이파이에 대해서 한번. 뭐 시도해 보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이 이슈를 가장 좀 염두를 좀 해뒀었는데 우리 네. 김영민 매니저께서 왠지 선택을 할 것 같아서 뭐 좀 다양성의 일부러 차원에서 피해가는 거예요? 예, 일부러 좀 아니 겹치면 또 어때요? 같이 얘기해 보는 거지 뭐 니 거 내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또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제 좀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되듯이 예, 우리도 여러 협치를 해야 가지 됩니다. 예, 토픽을 좀 잡아본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제가 이제 좀 틀었었는데요. 뭐 역시 이제 공약 1호라는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제 그 산책할 수 있는 탄천변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이제 공공 와이파이가 좀 깔려 있는데 그래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또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좀 봤을 때는요. 근데 어느 정도 이 5G로 넘어간 어떤 과도기에 정부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이 좀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공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총선 전후에서 특히 이제 총선이 끝난 날 바로 이제 해당되는 종목들이 튀어 올라 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또 5G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다 연관성 지어지는 종목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뭐 종목 선택이 좀 쉽지는 좀 않았었는데 아직 뭐 종목 말씀을 좀 안 해서 뭐 제가 미리 말씀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종목이 좀 미리 좀 올라버린 뭐 그런 부분이 좀 감안을 좀 한다 그러면 아직 좀 덜 오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오히려 좀 보안 쪽이 아무래도 네. 이제 공공 와이파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은 공유기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좀 데이터나 개인적인 정보들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좀 걸러주고 또 이제 차단을 해주는 좀 보안 쪽도 같이 좀 힘을 좀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 분배기 그리고 거기에 뒤에 따라오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그런 업체 위주로 이런 좀 공약에 맞는 이제 그런 흐름을 향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요약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충 설명이지만 김영민 매니저가 정해온 정책 공약주 탑1에 이제 공공 와이파이이고 물리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정임팀 차장은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분산과 트래픽을 뭐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런 이슈도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김영민 매니저가 이 주제에 연관된 기업을 또 보셔야 될 거 네. 아닙니까? 어떤 기업을 보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차장님께서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일단은 이제 장비 설비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들 알고 계세요. 뭐 지난주에 이미 신고가를 막 넘어섰던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HFR, 뭐 에스테크 뭐 이런 등등등의 사실 이제 뭐 와이파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G 투자와 또 무관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제 통신 설비를 얼마나 인프라를 많이 이제 구축을 하느냐 이제 그 차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지금 보안주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제 또 보안주 중에서도 KINX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급등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이제 신고가까지 급등을 좀 많이 했고요. 네. 관련된 이제 보안주 중에 이제 미넨지라든지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나마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안주도 관심 있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해온 종목은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이에요. 머큐리요? 네,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와이파이와 관련해서는 약간 이제 시장에서 이미 좀 대장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미 이제 여당이 총선 공약을 딱 발표를 했을 때
그 발표한 첫날에 이미 가장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1월 초에 거의 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좀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됐던 이 자리가 바로 총선 공약이 이제 공개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제 출발했던 종목이 머큐리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급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거의 뭐 100%가 넘게 이제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된 상태예요. 이미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회복은 좀 됐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한번 지금 자리도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을 좀 감안하면 이 머큐리라는 기업은 사실은 단순히 그냥 통신 설비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무선 공유기, 소위 말해서 이제 AP 단말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말기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5G와 관련된 이제 통신 장비도 같이 만들고 있고요. 또 10기가 인터넷 보급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거거든요. 이제 야외에서 쓰는 이제 공공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쓰는 이제 통신 인프라도 상당히 좀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좀 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기가 인터넷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도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머큐리라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G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밸류 체인이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이제 전방에서 이제 설비 구축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좀 연결이 좀 되어 있고요. 인프라 투자부터 최종 소비자들이 쓰는 이제 AP 단말기까지 거의 뭐 5G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밸류 체인에 다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기업이 머큐리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어쨌든 동시에 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테마를 접근을 할 때는 이미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들은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는 건 좀 좋지는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장주들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좀 가장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말씀드렸던 이제 통신 장비 종목들 중에 원래는 이제 코로나19 때는 RFHIC라는 종목이 가장 또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HFR 이런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좀 작은 종목들, 머큐리를 포함해서 뭐 나무 기술이라든지 전파 기지국이라든지 약간 이런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총선 공약이라든 이런 이제 테마가 좀 덧붙여지면서 시세가 이제 좀 분출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단연 좀 탑픽으로 꼽아드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머큐리라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좀 상당 부분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눌림목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000원짜리는 이제 많은 좀 매물대가 좀 기다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이제 뚫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매수 밴드는 제가 한 9,800원 정도까지 뭐 1만 원 아래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8,600원 정도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래는 시간이 허락되면 이제 뭐 생각도 반대적으로 물어보고 뭐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뒤에 주제가 많대요. 그래갖고 순서대로 갑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니, 너무 빨리 정확히 전달만 잘하면 네네. 되니까. 자, 정경민 차장의 정책 관련된 탑 이슈. 첫 번째는 뭔가요? 예, 평화 안보 쪽에 이제 평화 뭐 안보. 이슈고요. 이제 남북 관계 개선 쪽을 좀 잡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좀 우아하게 뭐 여러 가지 좀 써여 있는데 결국엔 주말에 또 이슈가 있었어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 그러고 북한에서 보낸 적 없다 그러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와이파이를 생각을 했다가 네. 저의 이제 첫 그 이슈를 바꾼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 조금 이제 환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약간 좀 비겁한 선택을 좀 아니에요. 예, 해봤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안 보냈다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분위기는 뭐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 진실 게임이 오히려 좀 그 종목, 이 남북 관계된 이제 대북 관련주를 좀 자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러시아와 북한은 교류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북한은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만약에 확진자가 있다면 곤란한 상황일 거고 그것은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어떤 협력의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이제 팩트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뭐 아직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미국 상하원에서 이제 동시적으로 대북 지원 신속화 법안이 좀 상정되어 있는 부분 좀 있고요. 어쨌든 주말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뭐 총선 승리 축하한다. 그리고 그리고 인도적 대북 수출 지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긍정적인 뭐 이런 약간 암묵적인 이제 이런 좀 통화가 좀 오간 걸로 좀 봤을 때는 뭐 저는 이제 뭐 친서를 받았니 안 보냈니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인도주의적이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 전통적인 이제 대북 테마주는 이제 주가 모멘텀과 좀 속도에 먼저 좀 반응을 했기 때문에 네. 미리 좀 올려서 이제 치고 나간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좀 반응이 좀 나왔던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제 펀더멘탈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이 대북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SOC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을 같이 자극을 해준다면 굳이 이게 100%이 대북주로 좀 치우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교집합에 의한 뭐 이런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뭐 대북주 테마주를 다룬다는 게 조금 저도 좀 내키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뭐 대북의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차원은 충분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이런 대북 관련 종목들을 자극해 줄 만한 이슈는 어느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뭐 앵커께서도 다 이제 뭐 이 인지를 하시는 게 뭐 아난티 뭐 떠오르겠고요. 뭐 이제 개성공단 또 뭐 비료, 시멘트, 철도 뭐 이런 대표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 이미도 했고 앞으로도 좀 뭐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왜 아난티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삼성전자를 생각합니다. 상당히 생각이 좀 많아지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공약집에서 이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추출을 좀 해봤는데, 단순히 이제 기존의 남북 경협주 뭐 이렇게만 놓고 봤다 그러면 뭐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좀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공약과의 연관성을 좀 찾아보는 좀 재미가 있었는데,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통화 정책은 이미 뭐 발표를 한 상태고, 그럼 뒤이어 이제 이런 부양책, 실물 경제에 대한 부양책이 나온다면 무조건 SOC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좀 따라올 걸로 보고요.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제 당연히 뭐 도로 확충이나 또 지하화, 뭐 해안도로 뭐 이런 것까지 소위 말하는 우스갯소리로 뭐 삽질이라고 하죠. 뭐 이런 좀 SOC까지 좀 연결시켜 본다 그러면 대북 관련된 종목 플러스 이런 뭐 신도시 개발 또 이제 도로 확충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좀 해본다면 SOC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같이 이제 교집합이 놓이는 종목에서 좀 찾아본다면 충분히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기업이 좀 신선해요. 네. 예, 자, 이건 좀 이따 들어보고. 자, 주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미국이 괌 기지에서 B-52H 이 전략 스텔스 폭격기를 뺐죠. 본토로 뺐습니다. 북한과 이제 대화를 하겠다는 의중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상당히 매칭은 지금 시의적절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 익히 알고 있는 대북 관련, 남북 경협, 뭐 이런 기업들 말고 좀 신선한 기업 하나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스코라는 기업을 좀 다스코. 가지고, 뭐 저도 좀 낯서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이제 이런 공약집에서 좀 추출을 하다 보니까 좀 작은 시총의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가드레일, 뭐 방음벽, 이게 도로에 관련된 그런 거의 모든 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의외로 또 거래소 기업이고 나름 또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그런 기업입니다. 뭐 매우 작은 시총이지만 상당히 좀 업력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정부에 관련된 그런 관급공사의 레퍼런스도 상당히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 들에 뭐 수급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 또 공약집에서 재미있는 게 서해에서 출발해서 남해를 지나 동해까지 이어지는 이 해안도로를 또 이제 공약에 좀 놓여 있는 걸로 봐서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SOC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대북에 대한 뭐 도로 확충 뭐 여기에 따른 또 이제 대북주로도 좀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재미있는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작은 종목을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뭐 해안도로를 쭉 연결해갖고 한반도를 한번 순환한다면 그것만한 또 관광 자원이나 엄청난 저기가 없을 텐데 기대됩니다. 말씀만이라도. 예리하십니다. 저도 공약집 중에 가장 좀 네. 눈에 띄었던 게 바로 그 해안도로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남북 경협주 이제 다스코는 아마 우리 경협주를 많이 좀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좀 많이 좀 익숙한 기업일 거예요. 그래요? 저는 좀 생소하던데. 네, 철도 도로와 관련된 이슈로 또 같이 묶였었던 종목이 다스코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오늘 또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뭐 두 분이 뭐 너무 칭찬 일색이면은 재미없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투닥투닥 해야 되는데.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두 번째 키워드는 정책 관련된 이슈는 오늘 특집이니까 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엇을 또 정해오셨을까요? 앞서 잠깐 보시긴 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이 이슈를 지금 가져오셨네요. 네, 이슈는 어쨌든 가장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종목을 뽑기가 정말 좀 힘들었는데요. 그렇죠. 일자리와 관련된 거.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에 되나?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이제 조기 퇴근제 이건 결국은 국내 이제 내수를 좀 진작하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좀 직격탄을 맞은 또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또 큰 피해를 지금 입고 계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제 뭐 여당 쪽으로 정말 뭐 몰표를 또 좀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아무래도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빨리빨리 모든 이제 현안에 뭐 대해서. 경제를 좀 살려놓으라. 결국은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가 이제 경제 살리기에 또 집중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난소득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일단 스타트가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주말에 저는 당연히 이제 당정이 협의를 해가지고 100% 이제 재난소득 지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정부 쪽에서 조금 난색을 좀 표명을 하는 것 같아요. 추경을 통해서 이제 7조 원이 넘는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얘기를 한 상태에서 100%로 이제 확대를 했을 경우에 또 추가 추경에 대한 또 논의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좀 부담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제 정책적인 수단들만 놓고 보더라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밑바닥 또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잘 다뤄놔야 대기업이 투자라는 건 뭐 사실은 뭐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시그널만 나온다라고 하면 현금이 일단 뭐 충분한 기업들 특히나 뭐 삼성을 포함한 이런 대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경쟁적으로 어쨌든 또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또 기회로 삼기 위해서 경쟁적인 투자를 분명히 저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우리나라 이제 그 밑바닥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소상공인 이제 자영업자 지원을 어떻게 이제 확대를 하고 그리고 한계 기업으로 내몰려 있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좀 살리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역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재난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뭐 좀 삐걱거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또 표심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기대하는 방향으로 잘 좀 합의점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금요일 이제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이제 오전 근무만 한다. 네. 이거 정말 좀 파격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주식 시장은 뭐 오전 거래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뭐. 네, 저희 차장님이랑 뭐 저랑은 큰 관련은 없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이제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한다라고 하면 정말 뭐 레저와 관련된 산업 포함해서 여행 관광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살아나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는 상당히 저는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과 또 연관되어 있는 섹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 단어 중에 보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섬찟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보복입니다. 보복 소비. 예, 보복 소비.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보복 소비와 관련돼서 소상공인을 살립시다. 네. 우리가 또 착한 소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영광기업 뭘 찾아보셨어요? 사실은 이 코나이라는 종목이 거래점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익숙한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이번 총선 공약과도 가장 좀 직결되어 있는 직접적인 수혜주였는데 이 종목이 이제 회계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요번에 이제 제출한 이제 감사 보고서 범위 제한에 따른 이제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지금 거래 정지 중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제 반기 보고서가 이제 제출될 때 워낙 이제 실적이 뭐 좀 좋아질 거고 특히나 경기도가 이미 이제 재난소득 지급이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좀 빠르게 처리를 해가지고 벌써부터 이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코나아이기 때문에 뭐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면 이제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뭐 주가는 상당히 빠른 시점 안에 안정화가 좀 될 거라고 보니까요. 상반기 안에 만약에 이제 거래가 된다면 한번 또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 코나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해온 종목은 조금 이게 뜬금없는 종목일 수 있는데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최근에 KG 이니시스라든지 한국사이버결제라든지 이런 전자결제주와 관련된 기업들은 익히 아실 텐데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제 소위 말해서 벤 사업자라고 하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매장이나 상점 가서 카드를 긁으면은요, 그 카드 거래 정보를 이제 지급사에다가 이제 결제사와 이제 공유를 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 사업자가 바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는 이 사업이 이제 벤 사업자 아직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벤 사업자라고 볼 수 있지만, 나이스 정보통신은 어쨌든 지금 PG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면서 1등이 이제 한국사이버결제, 2등이 KG이니시스, 3등이 이제 나이스 정보통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모바일 온라인 쪽 결제와 관련된 이제 PG 사업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사세를 이제 좀 구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온 오프라인 이제 사업을 동시에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레저가 활성화되면 우리 국민들이 또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여행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카드 결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주가 역시도 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워낙 네.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기술적으로 보면 뭐 바닥권에서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까지 이제 같이 좀 제시를 좀 해드려 보면은요. 매수 가격은 이제 지난 금요일 종가가 26,950원이었는데 네. 뭐 26,700원, 뭐 27,000원 그 정도 안에서 공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32,000원 정도. 사실은 이제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직전 고점까지 일단은 기술적인 목표치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길게 보면은 뭐 36,000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목표 가격 좀 여유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부가가치 정보망을 묶어놓은 사업자 뭐 어렵게는 이렇게 돼요. 정규민 차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 주제를 왜냐하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부터 이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네. 뭐 나라에서 이제 재난 소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 진작을 통해서 가장 밀접하게 좀 연관된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가장 그 뭐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드는 이제 이런 걸 좀 뽑았습니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종목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그 특히나 이제 코나이 같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PG사, 그러니까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쪽으로 약간 좀 틀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요거를 선택하진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 뭐 자기 카드로도 그거를 네. 좀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소상공인 이제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은 손님이 안 오는 거잖아요. 손님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배달이라고 하는 뭐 딜리버리 서비스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걸 알리는 뭐 어떤 광고, 온라인 광고 뭐 이런 거는 좀 접목이 안 돼요? 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미안. 저는 이제 미안해요. 실질적으로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이 가격, 이 이제 금액을 좀 어느 정도 결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좀 가져갈 수 있는 PG사. 근데 뭐 이 종목들도 이제 막 미리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있겠습니다만, 좀 나이스 정보 통수는 저는 뭐 좋다고 보고요. 좀 달려가고 있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멘텀을 보신다면 뭐 저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뭐 괜찮은 그런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정기민 차장의 두 번째 선택은 뭡니까? 관광과 항공산업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던 분야잖아요. 이번 주에 미국도 실적이 나오는데 아마 델타 항공하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실적이 나올 겁니다. 뭐 안 봐도 뻔하겠지만 그렇죠. 명확하겠지만 뭐 엉망이겠죠. 예, 가장 직격탄을 맞았고 뭐 주가도 거의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장 못 오르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네. 방금 나왔었던 이제 그런 뭐 이런 관광 내수 진작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공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 뭐 외래 관광 뭐 외국인을 뭐 끌어들인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런 항공 산업 역량 강화 뭐 이렇게 좀 뭐 타이틀은 좀 붙였습니다만 일단 뭐 저는 이제 이 삼면이 바다인데 사실상 섬에 가까운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분단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제 기간 산업 특히 항공과 해운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한 2억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원료 수입해서 가공해가지고 뭐 반도체 만들고 뭐 화학 제품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요걸 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뭐 비행기 못 뜨고 항공 다 외항사 뭐 외국 선사로 넘어가면은 막대한 그런 좀 자금을 지불을 해서 이제 반도체 수출하고 차량을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항공 특히 이제 카고라고 하죠. 항공 화물과 또 이제 벌크선이 됐던 컨테이너선이 됐던 이런 좀 뭐 이렇게 수출입에 뭐 이런 필요한 해운 산업이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외국계로 좀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생산 단가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 산업을 좀 지켜야 되는 이제 그런 당위성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도 보니까는 지금 정부에서 100조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제 부양책을 냈고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고용을 유지해 준다라는 얘기만 해준다면 20조 정도는 더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주말에 나왔거든요. 무조건 갖다가 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공적 자금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나중에 분명히 저건 다 회수가 되는 자금일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죠? 네, 빨리 수혈을 해줘야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 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보증을 할 테니 이 돈 믿고 약간 신용에 대한 크레딧을. 그렇죠. 크레딧을 좀 올려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입보라 그러지 입보. 네. 그리고 일부는 또 직접 매입도 뭐 이렇게 좀 뭐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이 한 15,000원 정도 이하로 갔을 때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무조건 좀 뭐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좀 뭐 굴뚝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네. 좀 이렇게 많이 좀 탐을 좀 냈었는데 이 여객운송이 지금 거의 그렇죠. 국내 해외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 물류운송 원자재, 그러니까 예. 우리 산업재 같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또 나르는 뭐 대안적인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뭐 세계적으로도 넘버 2 위치에 있고요, 대한항공이. 그렇죠. 뭐 저는 뭐 절대 뭐 망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한 10,000원 정도만 가면 꼭 사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음 한켠에는 또 유상증자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기업이 막 있는데 너무 이렇게 유상증자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본다면 그냥 그 가격에 사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뾰족한 수가 없이 이제 너무 관광, 뭐 항공, 또 해운 이런 쪽이 심각한 타격이라는 것들은 뭐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사실 뭐 반도체를 뭐 배 태워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항공 같이 특히 항공 화물 운송을 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신용 경색이 나지 않도록 신용 보강을 해준 쪽으로 가는 방식이 좀 있을 것 같고 회사채 부분에서도 뭐 직접 매입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이게 뭐 미국 연준에서 하는 방식과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뭐 이런 네.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항공과 뭐 해운 뭐 이런 쪽에서도 뭐 좀 상당히 괜찮은 좀 반등세를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관광과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한 2분기 또 3분기까지도 영향은 좀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뭐 이 회사들이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회복의 기로에 있을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아예 그냥 거의 못 오르는 뭐 그런 상태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는 다른 거에 비해서는 덜 오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주식 매수를 하기에도 저는 좀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다들 보셨겠지만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속성을 갖고 0명이 제로가 나올 때 뭐 그것이 또 길어질 때 조금 더 많이 주목되겠지만 피해 업종 중에 가장 탑인 대한항공을 역설적으로 지금 볼 수 있다. 정부도 또 도와준다고 하니 물론 그냥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김영민 매니저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야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이제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사실 이제 네. 좀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뭐 누구나 다 반대, 알고 계신 반대. 것처럼 이제 조금 뭐 딴지 아닌 딴지를 좀 걸면 네.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건 좀 당위적인 뭐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좀 부실화될 때 정부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해도 이제 뭐 신용 보증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직접 매입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뭐 혈세가 투입이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들 좀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설마 대한항공이 망할까? 설마 뭐 아시아나 항공이 망할까? 정부에서 가만히 놔둘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지난 이제 금요일장에서 이제 보잉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다우지수 뭐 종목들 중에서 가장 크게 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는 좀 올라가겠지만 사실은 이제 정부 지원과 상관은 없이 기업들이 이제 경영 활동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은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종목들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당연히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지역 항공사들 중에서도 제주항공 정도 되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의외로 LCC를. 네, LCC. 왜냐하면 이제 이건 결국은 사실 회복의 속도를 감안했을 때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내수가 이제 조금 회복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아마 항공이나 운송, 물론 이제 큰 캐파는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화물이거든요. 화물. 이 화물 쪽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대한항공이라고 보면 사실 네. 그쪽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다만 이제 여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LCC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성화도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주 항공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의견이 같은 듯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 뭐 두 분 다 의견을 참고해 볼 만한 이 내용이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두 분이 동시에 같이 보시는 정책 관련된 이슈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 제조업 혁신. 네, 이런 겁니다. 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그렇죠. 자, 누차 강조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하고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쟁, 가깝고도 먼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정책을 엉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이 지금 저러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미 한 번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이제 정책이 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건데 김영님 네. 뭐 네, 제가 먼저 매니저. 말씀드릴까요? 네. 뭐 어차피 이제 제가 아까 종목을 슬쩍 이제 좀 컨닝을 좀 해봤는데요. 네. 종목은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접근이 된 것 같아서 주제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 주제는 사실 이제 정부 정책 공약을 얘기를 할 때 결코 이제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과 가장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되어 있고 전체 이제 투자 규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가장 또 핵심적인 를 받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행히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작년에 우리 이제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의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덕분에 소재, 장비, 부품, 뭐 국산화와 관련된 뭐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먼저 걸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제 공급 체인의 어떤 마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잠정 실적 이제 얘기가 좀 나왔고 이미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하셨다시피 반도체 쪽은 워낙 견조하잖아요. 국내 뭐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반도체 공장도 단 하루도 뭐 쉬지 않고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직원분들과 코로나19 때문에 뭐 워낙 많은 좀 그 또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사실 이미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공장들이 모두 다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라인이 이제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설사 직원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공장 가동이 멈추지 않는다. 컨틴전시 플랜으로 직원들이 이제 감염이 되더라도 어떤 수순으로 이제 자동화 공정을 이제 진행을 할 건지를 이미 다 로드맵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가장 또 이 피해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이제 그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들이 워낙 또 좀 강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부장과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도 딱 지금 정확한 트렌드에도 좀 부합하는 종목이고 또 하나 이제 좀 덧붙여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언택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혁신이 결국은 또 이 언택트 산업과도 또 연결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시장이 이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바로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업종이다. 소부장과 관련된 경쟁력 강화 빼놓을 수 없는 또 관심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에 또 소부장 펀드에 또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수익률이 엄청나게 또 급락을 했을 텐데 아마 최근에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정부에서 또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눈여겨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투자했기 때문에 관심이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명맥이죠, 명맥. 네. 아, 지금 발음이 좀 명분. 네. 네네. 자, 그러면 정ем진 차장은 뭐죠? 뭐 저는 이제 지금 김영 매니저께서 좀 큰 틀, 뭐 스마트에 관련된 이제 제조업 뭐 이런 쪽을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딱 집어가지고 이제 소부장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선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뭐 이게 그 공약집을 쭉 보니까 지금 4년간 공약에 좀 들어간 돈을 한 99조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단일
혁신을 위한 지원 규모를 밝히는 그런 단일 공약 중에는 가장 많은 돈이 투하된 곳이 소부장입니다. 5조 원 정도가 책정이 좀 되어 있어서 뭐 그거를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뭐 일본의 보복성 그런 수출 규제 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 이런 자립에 대한 그런 이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또 뭐 4차 산업혁명의 뭐 산업의 쌀이라는 거는 뭐 반도체 쪽이고 네. 대한민국이 지금 뭐 거의 40% 정도를 나라 경제를 뭐 반도체에 좀 뭐 이렇게 기대서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를 빼고서 어떤 뭐 혁신과 뭐 이 산업에 뭐 무슨 이렇게 말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그런 뭐 종목까지도 쭉 연결을 지어서 좀 논리를 좀 펴봤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뭐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역시 이제 대한민국 하면은 역시 반도체를 좀 들 수 있겠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이제 종목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딱 이렇게 찝어지지 않으면 역시 또 개인 투자자들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쪽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거고요. 뭐 거기에 또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또 장비 쪽, 소재 쪽을 좀 보고 싶어서 뭐 지금 언급을 좀 드린 걸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명확하게 이제 수치화된 공약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뭐 딱 집어가지고 5조를 투입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는 부분이 또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런 쪽이다라기였기 때문에 다소 막연합니다만 뭐 그만큼의 또 기대감도 충분히 좀 존재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뭐 산업 구조에서 뭐 막대한 뭐 자금을 뭐 투하한다,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좋게 말하자면 뭐 좀 뭐 상생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조금 더 좀 극단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소부장들도 너희들 기술을 가져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해외에서 뭐 수입하지 않고 알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교섭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져라 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 그 작년부터 이런 일본의 그런 그 트러블부터도 충분히 좀 가져올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축적의 그런 시간도 있었고 기조적인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이 투자 공약이 어느 정도는 좀 먹힐 수 있는 가속도를 더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뭐 AI, 미래차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수조 원의 그런 공약을 그러니까 투입을 하겠다고 공약집에 좀 나와 있는데 네. 스마트 땡땡을 갖다 붙이기에는 무조건 필요한 거는 반도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생각해도 반도체일 것 같고요. 뭐 실질적인 뭐 수요나 기술 개발을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이 정도 돈을 투입을 한다면 뭐 충분히 좀 아웃풋 어느 정도의 성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얼마를 투자하겠다, 얼마 지원을 하겠다라고 쓴 몇 안 되는 공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소재, 부품, 장비의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구분을 해서 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종목 위주로 좀 가본다고 하면은 조금 뭐 이런 비단 이런 공약에 따로 떨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뭐 잠정 실적만 보더라도 최근에 좀 덜 오른 종목들을 또 투자 아이디어로 또 끼워 맞춰 본다고 한다면 이런 좀 공약 플러스 또 이제 이 비메모리 또 메모리 반도체에 크게 좀 생색이 나지 않는 그런 이제 최근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본다면 뭐 어렵지 않게 뭐 종목도 추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후 뭐 이렇게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좀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충분히 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기업은 좀 이따 다시 들어볼게요. 자, 김현 매니저 오늘 또 개장 전에 여러 가지 네. 시간 관계상 네. 빨리 기업 듣고 네. 정리하고 네. 빨리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기업은 뭐예요? 좀 선택한 기업은 삼성 SDS라는 기업이에요. 제조업의 이제 소재 부품 장비의 정책으로 그렇죠. 연결할 수 있는 게 삼성 SDS 이렇게 보신다. 사실은 뭐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요. 오늘 제가 차장님과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것은 이 제조업 혁신, 뭐 경쟁력 강화,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는 삼성전자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삼성전자를 얘기하면 좀 실망하실 거기 때문에 아니 이미 다 알고 네. 계시고 많이들 가지고 그렇죠. 계시고 삼성 SDS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주목한 건 이제 공급 체인의 마비. 전 세계 경제가 어쨌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공장이 셧다운되는 공포를 한번 겪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미세 공정까지 모두가 다 자동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끄떡이 없었다라는 걸 많은 기업들이 봤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점점 더 이제 강조가 될 거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가장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가 삼성 SDS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삼성 SDS는 삼성전자의
뭐 최첨단 생산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거에 깊게 이제 발을 들여놓고 있는 기업이고 캡티브와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삼성 SDS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부분들부터 포함해서 공장 자동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상당히 이제 공격적인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작년부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많이 좀 반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 이제 주가가 폭락해 있는 단계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재택근무라든지 뭐 비대면 언택트와 관련된 수혜주를 꼽으라고 해도 삼성 SDS가 분명히 좀 연결될 수 있고요. 전 세계 이제 18개 나라에 바로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놓고 제조, 금융, 물류까지도 이제 자동화와 관련된 설비 투자, 뭐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S라는 기업. 그리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폭락했던 걸 감안하면 밸류에이션이 워낙 지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낙폭과대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삼성 SDS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은 뭐 16만 5천 원 정도의 매수 가격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뭐 중기적인 관점으로 21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가격은 15만 원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저는 삼성전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영 매니저 오늘 또 뭐 행사 네. 아니라 스케줄이 있죠? 네,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슈들 외에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 제가 종목들은 이미 좀 분류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 좀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좀 해놨으니까요. 오후 4시 또 공개 방송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 매니저는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고, 이제 정경민 차장의 얘기를 마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재 부품 장비 핵심으로 또 어떤 기업을 보시는 게 있습니까? 뭐 사실 코스닥에서 뭐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가장 뭐 시가총액이 좀 크고 뭐 대표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원익 IPS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 해당 종목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지금 상당히 많은 하락을 보였다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상승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결국에 뭐 소재 부품 장비에 좀 대표성이 있는 대표적인 뭐 종목이라는 뭐 차원에서 뭐 충분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다 하는 그런 종목이고 또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원익 IPS.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그렇게 많이 뭐 상승 반등을 민감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은 뭐 저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회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러면 가로세로 퀴즈의 힌트는 다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들고 특히 미세화 공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V낸드에서 위로 이제 쌓는 방식 3D 낸드를 좀 택하고 있는데 사실 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를 좀 가지고 있고 뭐 거기에 디스플레이도 좀 하고 있죠. 또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 장비까지 좀 아우르고 있는 뭐 것이라면 뭐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는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반도체의 핵심이고 IT의 좀 핵심적인 그런 장비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반등의 민감성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도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게 반등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네요. 않습니다. 네. 위치 좋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정영민 차장의 이런 기업들, 이슈와 기업, 김영민 매니저의 이슈와 기업들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으로 좀 나가는 기업들 보면 정책 이슈로 김영민 매니저 이제 좀 전에 인사하고 갔지만 여당 총선 공약 탑3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구축으로는 머큐리라는 기업을 조실게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으로는 나이스 정보통신, 제조업 쪽에서의 그런 혁신과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삼성 SDS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여당 총선 공약 탑3도 볼까요? 네, 정경민 차장은 평화안보 문제로는 다스코, 독특하지만 그다음에 관광 이슈로는 가장 피해가 됐던 대한항공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셨고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는 경쟁력으로는 원익 IPS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